전반적인 그 시장에 대해서 네네네.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구나. 자기 소개는 맨 뒤에 가서 예, 그럼요.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영어로 말하면 ESS고요. 발전원에서 생산을 많이 했을 때 남은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태양광 쪽이 확실히 약간 북미 공급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키움 ETF에서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명 팀장입니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입장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신 저희 키움투자 자산운용의 임주명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생기셨어. 자, 버디버디 실력으로 뽑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고 뽑습니다, 저희. 예. 네. 그죠? 또 그렇다고 또 실력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짓인데 네. 전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자, 네. 우리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AI에 대한 반도체, 전력, 산업재, ETF 지금 난리인데 네네네. 지금 국내도 사실 뜨겁잖아요. 그쵸, ESS에 대한 2차 전지 요즘에 또 이거 다시 랠리 한번 가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그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바라보시고 있는 느낌. 네네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 네네네.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시작하는 저는- 거. 자기 소개는 맨 뒤에 가서. 예, 그럼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약간 시즌이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사실 매크로 상황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란 이슈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또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물 금리도 4.3%, 30년 금리는 거의 5%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크로는 이렇게 계속 악화되어 갈 수도 있는데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실적은 S&P 500 기준으로서 거의 80% 이상의 기업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예. 이 S&P 500 특히 미국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도체라든지 예.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하신 전력이라든지 2차 전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이나 방산 쪽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먼저 올랐다가 저희가 좀 조용히 있다가 확 올랐지 않았습니까? 한국 증시가 꺼질 틈이 없이 미국이 반등해 주니까 여전히 이 한국에 투자하기도 참 좋은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원히 주구장창 이제 하드웨어로 갈 것이냐, HBM으로 갈 것이냐? 요거보다 이제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최근에 좀 드는데 네네.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이제 친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아마존 기업들을 하이퍼스케일러 부르잖아요. 거기서 지금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게 이번 시즌에 그런 이제 스탠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 반도체, 전력, 관련돼 있는 인프라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심도 가지되 전력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기 어려웠던 주제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죠? 저는 사실 무덤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얘기 안 하려고. 저는 첫방 때 2차 전지를 이야기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뭘 이야기할까요? 제가 2차 전지요. 예. 네, 뭐 아니면 이렇게 됐죠. 그런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많이 2차 전지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산업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이기도 했고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정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2차 전지를 봤을 때 일단 2차 전지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70%에서 80%는 아무래도 전기차, EV 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EV 쪽은 여전히 안 좋아요. 작년 9월 달에 OBBA 법안에서 미국은 일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제를 했죠. 그리고 중국 역시 관련된 기업들이 과다 경쟁으로 약간 산업을 망친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었고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축소를 해본 상태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럽에서는 작년 7월, 올해 1월 같은 경우 영국과 독일에서는 보조금을 일부 지급을 다시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소득층
계층 또는 이제 사회 계층에 필요한 존재들한테 주는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22년, 23년도 때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른 상황인 거죠. 실제로 보시면 왼쪽 차트가 이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뭐 SK온도 있을 것이고 LG 엔솔도 있을 것이고 삼성 SDI가 있겠죠. 연한 핑크색 있죠. 보면은 22년, 23년 이때가 주가가 날아갈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생산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캐펙스에 대한 출하량 있죠. 그런 부분이 50%가 넘어가고 23년 된 61%가 넘어왔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출하도 많았던 거죠. 그러나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뭐 22년, 23년까지는 회복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런 방향성인 거죠. 실제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글로벌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추이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이 연한 핑크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증가율이.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렇죠. 기대감이 좀 줄겠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 전기차로 또 요즘에 좀 수요가 좀 붙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최근에 들었으니까 사실 이 데이터가 2월 말까지거든요. 근데 2월 말까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약간 내려갔죠. 딱 미사일 쏘기 직전까지만 딱 했나 보네요. 실제로 3월 달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집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조금씩 회복된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이 좀 좋아질거나 아니면 뭐 저 배터리나 뭐 EV 쪽에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암흑의 기간을 거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인 게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뭔가 주가에 대해 트리거를 주려면은 새로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ESS. ESS. 일단은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잘 나가던 2차전지에 비하면은 그 관련돼 있는 이제 광물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 보시게 되면은 2차전지 셀 기업들은 다 적자였어요. SK온을 포함한 SK이노베이션만 흑자였는데 그거는 이제 정유 가격 올라갔기 때문에 흑자였던 거고 그나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가 줄다 보니까 광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닥을 좀 다지면서 광물 가격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2차전지 산업에서 물론 ESS 넘어가기 전에 순수 2차전지 산업에서 가장 이제 문제점이었던 게 판가 연동제. 광물이 싸면 싸게 만들어서 싸게 납품해. 이렇게 판가 연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광물 가격이 하락하다가 그러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높은 가격의 광물을 사가지고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 적자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레깅을 해서 그럼 이제 올라갈 거야라고 낮은 광물의 가격을 사가지고 높은 판가를 팔 수 있으면 영업이익에 대해서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셀보다는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어떤 방향성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리튬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그 뭐 중국의 어떤 정책 문제나 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어떤 뭐 협정이나 대외적인 뭐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광물 가격에서 가장 올라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리튬 광산 기업들 보면은 뭐 앨범알이라든지 SQM이라든지 강봉 리튬 이런 기업들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광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그런 것들이 보여주고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아직 중국을 제대로 안 때렸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지금까지 하락했던 광물 가격이 이런 소재 기업들 광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약간 2차전지 본업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트리거가 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요? 야, 이거 뭔가 저는 이제 냄새를 잘 맡거든요. 논리는 없어요. 냄새만 맡습니다. 야, 여기 냄새 난다.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살살살 들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미국 자체가 갤런당 $8가 넘어갔거든요. LA 같은 경우에. 이거를 감당하기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냄새가 나는데. 막연한 기대감이지만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ESS 부분인데 일단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ESS에 대한 뭐 단어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효과를 줄까라는 부분인 거죠. ESS가 아까 ESS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영어로 말하면 ESS고요. 그래서 일단 발전원이 있고 그다음에 송전 배선이 있고 엔드 유저라 그러면 이제 뭐 가정이 있고 공장이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일단 ESS 기능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저장을 합니다. 스토리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발전원에서 뭔가 생산을 많이 했을 때 남은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친환경 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지면은 이제 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전력 공급 못 하니까 쌓아놨던 전기를 보내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치면 한여름에는 최대한 전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장 장치가 없으면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중심 그리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전력에 대한 쇼티지로서 태양광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ESS가 같이 하이브리드 모듈로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A 부분이 전력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증대시킬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은 뭐에서 발전으로 쓰려면 네네. ESS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어떤 논리가 좀 작용되잖아요. 자, 근데 ESS라는 것은 이 태양광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쪽에다가 투자를 한다. 네. 전력 쪽에다 내가 투자를 한다면 네. ESS가 그냥 가장 뭐랄까요? 약간 교집합적인 부분으로 네네. 우리가 좀 전략을 취해야 되나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ESS 중심으로 뭐 전력기기도 함께 투자하는 게 예. 가장 좋겠죠. 어떻게 보면 ESS만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ESS 인프라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ESS 인프라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예, 테슬라가 이미 뭐 여기 나와 몰랐어. 있는 뭐 배터리부터 뭐 EMS 시스템이라든지 PCS 인버터 같은 것까지 싹 다 예. 그리고 이제 가정까지 보내는 엔드 유저까지 보내는 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예. 한국 기업이 납품을 하고 중국 기업들 빼면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미국 주식을 줄여야 되나? 일본 쪽도 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는 뭐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1초도 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옆에 비상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비상 전원 장치도 언젠가 방전되고 충전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로 한데 그렇죠. 가장 효율적으로 쏠 수 있는 건 뭐 원전 이야기, 가스터빈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 이 ESS가 보조 장치로서 또는 주 전원에서 좀 더 출력을 줄 수 있을 때 필요한 장치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발전원도 네네. ESS 장치가 무조건 다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네네네. 안정성을 좀 줄 수 있는. 사실 뭐 ESS가 필수라기보다는 예. 이제 효용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송배전 효율 향상이라든지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네, 그게 왜냐하면 저 네모박스 보시게 되면 EMS라고 적혀 있습니다. EMS. 네, EMS는 저 제일 왼쪽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 PC에서 CPU 같은 역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오후 2시가 되면은 날이 더워지니까 최대 전력을 쏴야 돼. 네,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그런 PC의 CPU 같은 느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EMS가 이 PCS한테 제어를 합니다. 너 배터리 충전하고 방전하도록 준비해. PCS는 뭐예요? 파워 컨디셔널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충전과 방전을 인버터스럽게 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고 교류를 전류로 바꿔주는 그런 제어를 하는 장치입니다. EMS가 이 배터리를 이제 좀 제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결국에 이렇게 배터리가 여기 있으면 EMS의 기능을 받아가지고 PCS나 BMS를 통해가지고 이제 효율화된 전기를 만들어다가 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ESS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 안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NCM 배터리였다면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것은 중국산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네네. 지금 대부분 중국산이 이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이제 PFE 규제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서이익이 있을 것이다. PFE 규제.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22년, 23년 이 전기차에 대한 이제 육성 기간 굉장히 이제 2차 전지도 많이 커지고 그런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이제 바이든 정부 때 IRA 법안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게 이제 첨단 산업 세액 공제라고 해서 미국에서 만들면 그리고 미국에다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해줄게. 그 현금으로 캐시로 꽂아줄게라고 하면서 재무제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LG나 삼성이나 그리고 다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3년 7월달에 2차 전지가 피크를 찍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해에도 중간 선거가 있어요. 23년 11월. 그렇지.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 트럼프가 나올 수도 있대. 공화당이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간대. 이런 것들도 형성됐었는데 예. 물론 이건 내피셜입니다. 아무래도 내피셜. 정치적으로 앞두다 보니까 예, 예. 이 민주당의 힘이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네네. 근데 지금 현재 25년 7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IRA 법안에 대해서 폐지할 거야. 전기차 세액공제 뭐 맞아요. 보조금 다 폐지할 거야. 예. 다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나마 살린 게 AMPC는 살렸습니다. 이렇게 AMPC가 살지 않았으면 예. 제가 봤을 때 뭐 삼성전자 뭐 57조, SK 하이닉스 37조인데 예. 뭐 삼성 SDI, LG 엔솔은 적자가 그 정도 마이너스가 10조 원대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첨단 공제 세액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근데 정책적 이야기를 아까 돌아왔을 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부분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약간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할 거고 예. 올해 11월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지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야기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바이든 때 그런 정책적 이슈보다는 이 트럼프 때 정책 이슈가 조금 더 프리합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PFE를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무래도 SFP라 그래서 특정 외국, 그러니까 거의 나라를 지정한 거죠. 그래서 PFE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50% 이상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FIE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이나 그리고 뭐 합산 지분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기업들. 결국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2차 전지 입장에서 봤을 때 ESS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 상대는 중국입니다. 물론 일본과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LFP 배터리가 이 ES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쪽과 가장 화산이 많은 쪽이 중국 쪽이니까 그쪽에 뭔가 규제가 들어오면은 반사이익을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네. 그래서 사실 무턱대고 바닥이야, EV는 회복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ESS에 대해서 점점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빨라지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그런 반사이익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한국 기업들이 그게 늘어나면 지금 어떨까? 수급으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일단 소재 기업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소재 기업들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제 광물 가격에 대한 상승, ESS의 수요 증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제일 많이 쓰긴 했습니다. ESS에 대한 투자를 가장 강하게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모바 법안에 대한 규제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거나 섹터가 폭등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폭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ESS도 혹시 중국을 확 규제를 해버리면 네네. 이것도 병목 현상이 확 일어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행보를 본다면 그것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기대감이나 그런 내피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리스크들이라든지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 게 이제 ESS가 어디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사실 태양광 쪽이나 이 재생에너지 쪽에 이 하이브리드 모듈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최대한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을 해둔다. 또는 바람이 많이 분 때 많이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둔다. 이런 이제 자연적인 환경에 따르다 보니까 이제 미국 땅덩어리를 넓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2월 달에 딱 7개 기업을 찍어가지고 7개? 네네네. 7공주? 네, 하이퍼스케일러 4개. 그다음 오픈 AI, 그다음에 XAI, 그리고 오라클. 까지 해가지고 7개 기업들한테 너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맞아. 왜냐면은 이게 전력값이 올라가니까 가뜩이나 지금 금리 낮춰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행정명령으로 나왔던 게 자체적인 그런 전력 공급을 만들어야 되라고 했는데 그 기업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특히 구글도 태양광 기업을 3월 달에 인수했나요? 그 기업 인수하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ESS의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태양광과 함께 모듈을 갖다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특히 테라펩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이런 ESS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확실히 테슬라 쪽이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앞으로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도 있고 뭐 수소, 연료, 전지, 블룸에너지 뭐 요즘에 너무 좋았으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 2차 전지, 뭐 태양광, 재생에너지 우리가 뒤통수만 12번 맞았거든요. 태양광에 있어서 한 13번째 한 번 더 속아줘.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아무래도 SMR에 대한 그런 실적 확인이 줘야지만 정말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픈AI 갖고 있는 게 오클로.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약간 안정감 있게 올라갈 텐데 확실히 SMR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전을 뭐 짓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지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실현이 빨리 오지 않고 있고 원전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조금 빠르게 전력 쇼티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태양광. 네. 뭐 풍력은 오히려 돈 더 많이 드니까 태양광 쪽이 확실히. 태양광 쪽에. 예, 거기에 들어가는 ESS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를 뭐 2차 전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ESS에 대한 좀 기대감은 과거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기기 또는 이제 전력원과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전이라든지 이제 전원을 만들 수 있는 원전 같이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ESS 인프라라든지 전력 배선이라든지 송전에 관련 들어가는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이제 변압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HD나 LS가 가장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SS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셀과 소재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원전의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다음에 변압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HD 현대일렉트릭 정도는 함께 포함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두 기업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북미 공급망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상당히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뭐 부담이 되는 어떤 위치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세요? 전력 쇼티지가 필요로 하고 중국은 배제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한국 쪽이랑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일본도 포함을 해가지고 근데 그쪽 파트에서 누가 1인가라고 무조건 가니까 그런 거죠.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더 갈 거예요라는 질문과 동일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전력이나 뭐 앞서 말씀한 ESS에 관련된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이 기업들 한번 눈여겨 보셔도 뭐 좋을 것 같다. 지금 벌써 중국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알게 모르게 계속 들어가 있고 그것을 더 세게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PF2로 아마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또 2026년, 27년, 28년은 갈수록 이 PF에 대해서 이 중국을 배제한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임주영 팀장님 뭐 이제 자기소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안 하면 좀 섭섭하니까. 저는 키움 ETF에서 마케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임주영 팀장입니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셔서 저희 버디버디가 그래도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 임주영 팀장님 저희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 시장에 대한 산업이나 아니면 또 미국 시장도 같이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같이 버무려 가지고 약간의 퓨전 음식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면 어떨까? 약간 미슐랭 스타일로. 알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자 앞으로 저희 키움 투자 자산 운영 임주명 팀장님과 함께 또 산업 이야기 하나씩 나가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자 앞으로 저희 버디버디에서 임주명 팀장님과 함께 호흡을 좀 맞춰가면서 시장 이야기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수요일 7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